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에서 내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영식 원장입니다.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항갑상선제와 갑상선 호르몬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갑상선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의 부작용 또 사용 방법 이런 것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티로이드라는 PTU라는 약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티마졸이라는 약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안티로이드가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2006년 무렵인가 간독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안티로이드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메티마졸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첫 3개월에는 이제 메티마졸이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에는 첫 3개월에는 메티마졸을 사용하지 못하고 안티로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항갑상선제를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기간은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통 한 2년에서 3년을 치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약제를 오래 사용하지 않고 보통 1년이나 지나서 약제를 끊게 되면 대부분 재발하게 됩니다. 물론 2년 이상 사용하였을 때도 치료가 잘 되고 난 후에 약제를 끊고 나면 30%에서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하지만 또 재발 후에 저희들이 또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제를 오래 쓴다 하여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약제들을 사용할 때 우리들이 가려움증이라든지 두드러기, 발진, 또 이런 여러 가지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가벼운 부작용은 어떤 약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갑상선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두 가지는, 하나는 백혈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혈구 숫자만 약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무가립구증이라 해서 백혈구 중에 가립구가 완전히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한 0.2에서 0.3%에서 발생하는데요. 보통 약을 사용하고 난 후에 한 3개월 안에 잘 발생합니다. 즉 용량을 많이 사용할 때 잘 발생하는데요. 환자분들은 그럼 이것이 생기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갑자기 몸에서 고열이 나고 편도선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눈통이 있고 편도선염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보통 처방을 할 때 환자분들에게 이런 부작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보통 시간 관계상 또 다른 바쁜 이유로 이런 항갑상선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약제를 드시는 분 중에 첫 3개월에는 혹시 열이 나는지 편도선염이 생긴 것을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위험한 것은 황달이 오는 것입니다. 간 기능 장애와 우리 몸 황달이라는 눈이 노랗게 바뀌는 거죠. 이 약제에서 간 손상이 올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열이 나고 편도선염이 있거나 몸이 황달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사용되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갑상선 호르몬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요 노란 색깔이 100마이크로그램 약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제가 25, 37.5, 50, 75, 100, 112, 150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갑상선 호르몬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갑상선 호르몬이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약제 용량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약을 드실 때는 빈속죠. 공복에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드시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빈속에서 드시면 약효를 거의 100% 효과를 봅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공복에 드셔야 된다 해서 약을 뭐 잊어버렸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경우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음날 2알을 드시면 되고요. 이틀을 복용 못하겠으면 그 다음날 3알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효과는 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공복에 약을 복용 못했으면 식후에라도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복에 약을 복용하시면 100% 효과를 보지만 식후에 복용하면 그래도 75%에서 80%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 것보다는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약을 끊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생 기전에 갑상선을 파괴하는 자가항체에 의해서 갑상선에 병이 오기 때문에 약제를 평생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좀 많이 호전돼서 간해가 오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약을 좀 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약을 평생 먹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 위축성 갑상선염에서 갑상선이 작아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을 평생 복용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갑상선 약을 이제 평생 복용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부작용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갑상선 호르몬 양을 좀 많이 이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심장에 좀 무리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치료하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양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하시고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할 때 항갑선선제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인후통이 있거나 편도선염이 있을 때, 또 열이 날 때는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약을 평생 약을 드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약을 혹시 하루 이틀 이제 건너뛰더라도 다음날 몰아서 약을 복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약제를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